자, 오늘은 반도체 섹터를 볼 거예요. 우리나라 섹터 순환마가 굉장히 빠른데 예전에 10월 달쯤에 제가 기억하는 섹터는 리튬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때도 리튬 관련주 사라고 그랬거든요. 리튬 관련주가 240일에서 바닥에 있다가 빵 다 여기 갔어요. 두 번째 11월 달이나 12월 달은 제가 그 그때 뭐였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제약주나 이쪽이 화장품주 섹터 그죠? 이쪽을 제가 보라고 그랬었는데 얘네들 역시 다 날라가서 여기가 있어요. 물론 제약 섹터는 좀 약하긴 한데 화장품 섹터는 거의 여기가 있죠. 여기가 있고 또 하나가 언제부턴가 뭐가 꿈틀거리기 시작하냐면 요렇게 보안이라든가 그죠? 보안, 엔터주, 게임주, 로봇주 이 섹터가 떴죠. 그런데 이제 이 섹터들이 조정을 받고 있죠. 이렇게. 자, 그런데 근간에 한 3, 4년간, 3, 4년간 정도의 차이, 3, 4년간 정도의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주 제약주하고 그죠? 제약주하고 반도체주가 바닥바닥을 기고 있어요. 이렇게 바닥바닥. 이 섹터가 바닥바닥을 기고 있었는데 근간에 이 반도체 관련주들이 뭔가 섹터가 수상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자, 뭔 얘기냐면 원체 바닥을 겼던 반도체가 지금 악재가 너무 많죠. 막 삼성전자는 반도체 영업이익이 95%인가 97%가 거의 이제 급감을 해버려가지고 긴장하고 있고 하이닉스도 굉장히 안 좋다고 그러고 모든 나쁜 뉴스, 모든 안 좋은 뉴스가 나오는데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지금 잘 올라가고 있죠. 이럴 때 보통 많은 뉴스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악재 소멸. 그죠? SK하이닉스가 7만 원부터 8만 원까지 괜찮다고 그래요. 쭉 올라가가지고 지금 9만 원 가 있고 10만 원 갈 것 같아요. 지금. 삼성전자 제가 5, 6만 원대 겁내지 말고 살라고 그랬죠. 많은 나쁜 뉴스가 나오는데 계속 올라가죠. 지금 정말 신기하죠. 삼성전자는 아마 6만 6천 원대 20개선까지 갈 수 있어요. 여기서 코스닥이 800피를 찍게 되면 당연히 이제 조정이라는 게 들어오는 거죠. SK하이닉스를 7만 원대 사는 게 좋고 10만 원대가 쫓아가서 하면 안 되겠죠. 조정 들어올 거니까. 당연히 2월 다음 달 중순부터는 하여튼 800피를 찍게 되면 제가 몇몇 알려드리겠지만 그때부터는 우리가 굉장히 긴장하고 조심해서 주식을 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자, 어쨌건 반도체 관련들의 섹터로다가 흐름이 돌아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반도체를 볼 거예요. 이런 거예요. 어떤 주식이 원체 바닥을 치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바닥주를 사야 되냐면 만약 이 친구가 재무적으로 문제만 없다면 그리고 앞으로 하는 일이 미래 가치만 있다면 전기차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바닥에 있으면 뭐를 할까요? 너무 바닥에 있어. 이 회사의 경영인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어떻게든 이 회사를 살리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하게 되겠죠. 새로운 전략을 짜게 되고 회사에 대한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게 되고 이러니까 바닥으로 떨어지는 고통은 있을 수 있겠지만 바닥권에서 엄청난 노력이 이루어졌을 때 다시 한번 급등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건데 우리나라의 지금 반도체 돌아오는 얘기 따라네. 우리나라의 반도체 수출 상황이 좋질 않아요. 계속해서 반도체가 밀리고 있어요. 급감하고 있어요, 지금. 특히 대표적으로 삼성전자가 이제 수출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러면 누가 긴장을 할까요? 누가? 당연히 우리나라 정부가 긴장을 하죠. 우리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는 전체적으로 반도체 산업이 이끌어주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게 무너지면 안 돼요. 그런데 반도체 관련주들이 너무 안 좋고 위험하고 그러고 영업이익 같은 게 급감하다 보니까 정부에서 당연히 반도체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이라는 걸 하게 되죠. 우리만 그린 게 아니에요. 반도체는 무조건 미래 먹거리예요. 얼마 전에 위성 관련주가 날아다녔죠. 제 위성 관련주 잘 보고 있어야 했죠. 근데 다 날아다녔어요. 자, 그런데 그러한 위성에도 반도체는 필수고 방산주가 날아가든 말든 방산주에도 반도체는 필수고 전기차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지금 전기차는 더 이상 어떤 기계적인 분야라기보단 제 생각에는 이제 전자제품에 가까워요. 거의 뭐 최첨단 시대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동차도 반도체가 엄청나게 들어가죠. 반도체 시장은 커질 수밖에 없는데 반도체 시장이 아무리 커지더라도 매집이 있고 상승이 있고 하락이 있고 매집이 있는데 여기서 사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사지 말고 삼성전자가 3만 원에서 8만 원 갔을 때 여기서 사지 말고 바로 5만 원일 때 여기서 사야 되듯이 반도체 종목들이 대부분 이제는 여기에 와 있다는 거죠. 드디어 여기 왔어요. 우하향하는 중간을 잘 버티신 거예요. 안 사신 분이 잘하시는 거라는 거죠. 지금 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물론 모든 투자에 대한 판단 책임은 본인에게 있는데 지금부터 반도체를 보는 여러 가지 이유가 아시아 전체가 반도체에 전부 다 집중 투자하려고 그래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에요. 일본도 엄청나게 투자하고 있고 당연히 우리나라도 지금부터는 반도체에 대해서 엄청나게 신경을 쓰고 있죠. 일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죠? 일본도 반도체 주식에 대한 매수세가 확산되어 있고 당연히 반도체에 대한 많은 투자를 하고 있죠. 작년에 대한 기사를 보면 TSMC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이제 들어왔죠. 지금 미국의 마이크론인가?
그것도 받아들이려고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당연히 우리나라도 저렇게 경쟁국이 저렇게 하고 있으니 우리나라도 반도체에 대한 위협이 생기기 때문에 세액 공제라든가 많은 부분을 반도체를 굉장히 밀어붙이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반도체 관련주를 봐야죠. 봐야 되는데 지금 봐야 된다는 거죠. 예전에 반도체 관련이 고점을 찍고 이제 시그네틱스 같은 애들이 저점 대비 막 쫙 올라갔거든요. 10배 갔어요. 아니 5배, 7배 갔나? 얘네들이 우하향할 때 건들지 말고 지금 매집이 이루어지고 있거나 여기서 어떤 변화가 생겼을 때, 아까 제가 외국 주식 얘기해드렸죠. 이거는 외국 주식도 똑같다고 그랬어요. 루시드나 리비안을 건들 때 루시드나 리비안을 사는 방법이 있어요. 루시드라고 해서 아무 때나 사지 말고, 리비안이라고 해서 아무 때나 사지 말고, 루시드가 요렇게 우측산, 자 이게 왼쪽 산이죠. 이게 오른쪽 산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제가 왜 미국 주식을 왜 얘기 드리냐면 똑같다는 거예요. 주식은 외국 주식이 됐든 우리나라 주식이 됐든 프랑스 주식이 됐든 영국 주식이 됐든 모든 주식은 같은 원리 같은 습성을 갖고 있어요. 그냥 왼쪽 산에 사는 거예요. 주식은. 그래놓고 오른쪽 산에선 건들지 말고 언제 건드려야 되냐, 바로 추세 전환과 턴이 되는 바로 지금이죠. 지금이에요. 주봉에서 추세를 돌려놓은 언제냐면 23년도 1월 13일, 바로 저번 달 13일에 건드렸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공식처럼 정해져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반도체 관련주들이 만약에 지금부터 주봉에서 5주선을 돌려놓기 시작하면 즉 추세 전환과 턴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제가 이 얘기를 화장품주에서 해드렸어요. 화장품주들이 언제부턴가 이렇게 5선이 올려놨어. 그러니까 화장품주가 제가 뛸 확률이 높다고 그랬죠. 그래놓고 갑자기 중국 위드 코로나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화장품주 지금 여기가 있어요. 여기. 이제 못 사요. 코스닥이 800피 맞고 떨어지기 시작하면 화장품주 뚝 떨어져요. 자, 그러니까 반도체 종목들이 과연 저런 데 있는지를 봐야죠. 지금부터 반도체 관련주를 볼 거고, 물론 어떤 종목들이 먼저 뛰거나 어떤 종목이 잘 갈지 모르겠지만 하나하나 점검을 할 거고, 모든 투자에 대한 판단은 본인들이 하셔야 되고, 멤버님들은 특히 이 중에서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지는 따로 다 알려드렸어요. 자,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동바이텍은 그냥 꾸준히 모아가시면 되고, 자, 램테크놀로지 좀 볼까요? 월봉에서 어느 정도 바닥권 찍었는데 5개월선이 올려놨죠. 주봉에서 보면 5주선을 돌려놨어요. 언제 돌려놨냐면 사실은 3주 전에 돌려놨어요. 그러니까 흐름이 좋죠. 쭉 우상향하고 있는데 뭐가 터졌냐면 앞에 대량 거래가 빵 터졌죠. 자, 여기서 매수죠. 여기서. 자, 두 번째 대량 거래가 또 터졌죠. 이게 어제예요. 물론 미정 씨가 잘 끝나서 오늘 그냥 빵 때리면 어쩔 수 없지만 이 친구가 옆으로 가는 땡땡이 생기거나 5일선을 찍으면 다시 매수. 이해하셨죠? 다시 매수고. 그럼 반도체 어쩌고저쩌고 뛰겠죠. 지금 살펴보는 종목들은 반도체는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반도체 재료로 나눌 수가 있고, 반도체 장비로 나눌 수가 있고, 시스템 반도체 나눌 수가 있는데 이 세 섹터가 전부 다 좋은 영향을 받을 거예요. 그죠? 어쨌거나 그렇고, 또 하나가 이제 타이거 인력을 좀 볼까요? 자, 타이거 인력은 자리가 높죠. 월봉에서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건드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아무리 똑같은 반도체 관련주라도 월봉에서 최고점을 찍고 있기 때문에, 물론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가겠지만 모든 자산, 모든 주식은 싸게 사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못 샀으면 사지 않는 거예요. 특히 이런 애들이 만약에 코스피나 코스닥이 무너지면 뚝 떨어지겠죠. 이거 어떻게 감당할 거야, 그죠? 안 사는 게 좋은 거고. 대신 램테크놀로지는 이런 데가 아니죠. 지금 바닥에 있죠. 사더라도 주식 어떤 종목을 매수하더라도 싸게 사는 거예요. 미국 주식이 좀 올라가서 올라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고점에 물리신 분들이 굉장히 많죠. 우리는 제가 TQQQ 얘기를 계속 해드렸죠. 언제부터 얘기했냐면 23, 4달러부터 16달러까지 얘기했어요. 그냥 꾸준히 사시라고. 굉장히 싸게 산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분들은 사실은 TQQQ가 다 저기 80달러, 50달러에 묶여 있어요. 저를 만났거나 우리 멤버님들은 지금 아마 TQQQ 평단가가 굉장히 낮을 거예요. 그러고 대부분 다 수익권에 있으실 거예요. 그죠?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다른 분들은. 왜 그러냐면 주식, 즉 모든 자산, 금이 됐든 은이 됐든 자동차가 됐든 부동산이 됐든 전체적으로 싸게 사야 되는데 타이거 인력은 너무 높죠. 차라리 렌트클로즈가 낫겠죠. 그죠? 자, 덕산하이메탈을 볼까요? 우리가 덕산하이메탈을 사는 자리가 이런 데가 아니죠. 지금 굉장히 낮은 데 있어요. 수급개월선 60개월선 위에 올려놓고 5개월선 위에 있기 때문에 특히나 5선을 뚫어준 자리, 여기가 매수 타이밍이에요. 1월 13일 제가 예전에 덕산하이메탈을 멤버한테 알려드린 적이 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오늘이 금요일이죠. 20주선 뚫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종목이 뚫어주고 있죠. 뭔 얘기냐면 일봉에서 바닥권에서 대량거래 두 방이 빵 들어왔죠. 이분들이 세력이지 않을까요? 그죠? 어떤 세력들이 여기서 주식 사가지고 여기서 개인한테 팔겠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세력들은 주식 살 때 여기서 사요. 다시 여기서 사겠죠.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팔겠죠. 개인들한테.
넘기는 거예요. 개인들한테 넘기든 외국인들한테 넘기든 누구한테 넘기든 간에 여기서 넘긴다는 거죠. 우리는 주식을 싸게 샀으니 나는 덕산에메탈을 3,000원에 샀으니까 10,000원에 좋대. 얼른 니들 해. 그러면서 여기서 모든 좋은 뉴스가 다 나와요. 자, 또 하나가 주식을 왼쪽 산에 사야 되는데 10,000원 찍었다가 8,000원 되니까 싸다고 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큰일 나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80,000원 갔다가 90,000원 갔다가 80,000원 되니까 싸다고 얼른 사요. 아니에요. 우측 산에 있을 땐 절대 사는 거 아니에요. 이해하셨죠? 무조건 주식은 왼쪽 산에 사야 되고 바닥권에 사야 돼요. 만약에 본인이 지금 들고 있는 종목이 월봉에서 저렇게 높게 갔다가 우측산 중간에 있다. 그럼 정말 위험한 주식 건든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제 우리 멤버는 그럴 일이 없죠. 제가 바닥바닥 사라고 하니까. 자, 어쨌건 이제는 바닥권에 있는데 일봉에서 대량거래 두 방이 빵 들어왔다는 얘기는 세력분들이 여기 샀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목표가 여기일까요? 말도 안 돼요. 그죠? 어딜 가냐? 당연히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가요. 제가 리튬 관련주 얘기할 때 포스코엠텍을 얘기한 적이 있어요. 제가 포스코엠텍을 잘 보고 있으라 했거든요. 이것도 멤버한테 얘기해드렸어요. 언제 얘기했냐? 이때 얘기했어요. 똑같이 덕산아이메탈처럼 바닥에서 대량 거래가 들어왔으니 이분들이 여기까지 갈 일이 없다.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갈걸요 그랬거든요. 갔어요. 진짜 갔습니다. 이게 맞췄다는 게 신기한 게 아니라 제가 얘기한 대부분 종목들은 다 그래요. 보통 6,000원짜리가 11,000원, 2배가 됐어요, 주식이. 2배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덕산아이메탈이 마찬가지로 제가 여기 갈지 여기 갈지 전 몰라요. 전 신이 아니에요. 그런데 최소한 내가 사고자 하는 주식의 위치가 굉장히 싸고 안 그래도 반도체 관련주고 주봉에서 추세 전환 해놨고 일봉에서 대량거래 두 방이 들어왔네. 앞으로 어디 가겠어요? 당연히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가겠죠.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오션브릿지를 봅니다. 오션브릿지의 월봉 H는 애매해요. 애매하면 안 사는 게 정석이에요. 그런데 일단 상황은 좋으니까 5개선 한 깸 매수. 대신에 5개선 깨자마자 무조건 매도고 주봉에서 5주선 위에 있는 게 긍정적인 거죠. 그래서 5주선 깨면 반드시 칼손절해야 돼요. 덕산아이메탈이나 램테크토를 모아나가면 되지만 오션브릿지는 반드시 대응이 필요한 친구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자, 지오 엘리먼트를 봅니다. 근간에 변화가 좀 생겼어요, 이 친구가. 자, 월봉에서 보면 위치가 굉장히 낮죠. 제가 웬만하면 신규 상장주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신규 상장주를 하게 되면 처음엔 재미가 있는데 나중에 오래 들고 있으면 오래 들고 있어서 주식이 폭락을 해버려요. 당연한 거예요. 신규 상장주는 주식시장에서 아직 제대로 된 평가를 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 평가를 받는 날까지 기다려야 돼요. 받았죠? 다중바닥이에요.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죠? 주봉에서 보니까 어디에 있냐면 5선 밑에 있죠. 아직 추세 전환과 턴이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그런데 근간에 거래량의 변화가 확실하게 들어왔죠. 뭔가 있는 거예요, 이 친구가. 그래서 이렇게 5일선 근처 매수, 깨면 손절 이렇게 하시면 돼요. 5일선 근처 매수, 깨면 손절이에요. 자, 후성을 봅니다. 자, 후성이 해도 너무할 만큼 많이 떨어지고 있죠. 그죠? 자, 주식은 왼쪽 산에 사는 거예요. 여기서 못 샀으면 사지 말고 우측산 중간에도 절대 건들지 마요. 어디서 사는 거냐? 바로 지금이죠. 바로 지금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기가 바닥인지는 몰라요. 그 어떤 누구도 그 어떤 전문가도 지수의 상단과 하락을 못 맞추고 당연히 종목의 하락을 못 맞춰요. 그 누가 하이닉스가 7만 원의 바닥이라고 누가 얘기했고 9만 원 갈지 올라갈지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아는 거냐면 비로소 장기적으로 중기적으로 추세 전환과 턴이 돼 있을 때 보니까 아하 여기가 바닥이었구나. 이 기준은 5개월선으로 잡아요. 뚫어졌죠 지금. 뭐냐면 후성은 장기적으로 추세 전환과 턴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쉬워요. 12,300원만 안 깨면 추세 전환이 됐구나 보시고 주봉에서 20선 위에 있죠. 중기적으로 추세 전환과 턴이 완벽히 되어 있는 거예요. 단지 아쉬운 거는 여기서 의미 있는 거래량이 몇 번 들어왔으면 바로 급등할 확률이 굉장히 큰데 의미 있는 거래량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빵 때리기보다는 그냥 천천히 꾸준히 우상향할 확률이 굉장히 크다. 내가 지금 후성을 산다면 굉장히 싸게 사시는 거예요. 주식을 이런 데 사는 게 아니죠. 우리가 지금 여기서 사는 거죠. 주식은 이런 데 사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여기서 삽니다. 특히 20개선 깰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자, 마이크로 컨텍스를 볼까요? 마이크로 컨텍스 월봉 H가 여기에 똑같죠. 후성하고 굉장히 좋은 H에 있고 앞으로 5개월 선만 깨지 않으면 돼요. 주봉에서도 역시나 5선 위에 있죠. 언제 날아갈지도 모르는데 이 친구는 후성하고 틀려요. 후성은 자리도 좋고 모든 게 만족이 돼요. 가격도 좋고 재무도 좋고 대신에 의미 있는 거래량이 일봉에서 단 한 번도 터진 적이 없는데 마이크로 컨텍스는 안 그렇다는 거죠. 월봉에서 보게 되면 엄연히 위치가 굉장히 낮고 주봉에서도 추세 전환 해준 친구가
일봉에서 보니까 대량거래가 들어와 있죠, 지금. 이분들이 세력이겠죠. 또 들어오고 또 들어왔죠. 누군가가 자꾸 뭐 하죠? 우리는 이거를 매집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240선 기준으로 주식을 나눠요. 이렇게 나눠놓고서 주식을 싸게 사는 방법이에요. 여기가 지상권이에요. 여기가 지하권이고 가격 조정이 있었고 기간 조정이 있죠. 이 가격 조정의 길이에 비해서 기간 조정의 길이가 충분하기 때문에 이 친구는 띠락률이 굉장히 커요. 앞으로 어딜 가냐? 당연히 240선까지 가죠. 어딜 갈 수 있는 확률이 있냐면 내가 반도체 관련주를 사겠다. 이런 애 사야죠. 앞으로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가고 당연히 여기도 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단 안 갈 수도 있고 폭락할 수도 있으니까 본인분들도 멤버님들도 제가 항상 알려드리지만 시청자분들도 무조건 제 말을 믿지 말고 본인의 실력을 늘리기 위해서 지금 제가 설명한 부분을 무조건 믿기보다는 본인이 공부를 한 다음에 다른 여러 가지 차트를 비교해봐요. 화장품들을 비교해보든 포스코엠텍을 비교해보든 포스코 ICT를 비교해보든 내 생각도 송상개미TV가 생각하는 거랑 비슷한데 또 마이크로 컨텍스트에 대한 어떤 흐름이라든가 이 회사가 뭐를 하는 회사고 뭐를 만드는 회사인지 알은 다음에 혹시 차량용 반도체인가? 이런 데 가능성이 있겠죠. 나 하는 일도 좋은데 이렇게 본인 분들도 판단한 다음에 이 주식을 사야지만이 손실이 났을 때 억울하지 않은 거예요. 괜히 송상개미TV만 믿고 샀는데 나 주식 많이 떨어졌는데 남을 원망하지 마요. 남들한테 어떤 좋은 종목이나 주식 얘기를 들었을 때 반드시 본인도 그 종목에 관한 공부를 해놓고 사야 되는 거예요. 전쟁 나가는데 누가 저기 가면 무조건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대. 이게 아니죠. 한번 알아봐야지. 과연 저쪽 전쟁에 뛰어들었을 때 내가 승리할 수 있는지. 그만큼 본인 스스로도 공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반도체 종목들이 얘네들만 그리냐? 안 그래요. 이건 MK전자예요. MK전자 월봉 H가 여기에요. 그죠? 자, 주식은 왼쪽 선에 사는 거라고 했죠. 오른쪽 선에 건들지 않고 추세의 전환과 턴이 돼 있죠, 지금. 월봉에서 5개월 선이 완벽히 올라가 있고 주봉에서 5선 위에 있는데 대량거래 또 들어왔죠, MK전자가. 그 MK전자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여기도 뛰고 여기도 뛰고 여기도 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제가 알려드린 반도체 관련주들은 얘네들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아주 좋은 자리에 있어요. 전부 다. 정말로. 대부분이 정말로 좋은 자리에 있고 마이크로 프렌드 같은 애들도 대량거래 들어와 있고 월봉에서 보면 엄연히 5개선 위에 있죠. 무슨 얘기냐면 반도체 관련주들이 드디어 그 일봉이나 주봉이나 월봉에서 장기적으로 추세 전환과 턴을 쫙 해주고 있어요. 앞으로 띠락률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자, 이건 반도체 장비 쪽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반도체 장비 쪽도 제가 좋은 종목들을 멤버방에서 남겨놨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잘 보시면 아마 굉장히 많이 뛸 수 있는 확률이 있으니까 잘 보시기 바라고. 특히 시스템 반도체 쪽, 제가 시스템 반도체에서 알려드렸죠. 보통 우리가 이제 뭐 저보다 굉장히 잘하시는 분은 알겠지만 그냥 너무나 쉽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반도체는 메모리 반도체가 있고 비메모리 반도체가 있죠. 요거를 보통 이제 시스템 반도체라고 하는데 메모리는 말 그대로 기억이죠. 여러 가지 자료를 기억하고 특히 전기차나 자율주행차가 오게 되면 빅데이터 시장이 오게 되고 많은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해요. 이거를 많이 저장하면 저장할수록 많은 정보가 담기게 되고 다양한 어떤 상황에서 대처가 되겠죠. 근데 다양한 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는 건 비메모리 반도체예요. 연산이 가능한 반도체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자율주행차 끌고 나가다가 이게 고라니가 튀나왔어. 그럼 피해줘야 되잖아. 그죠? 피해주는 계산을 하는 게 바로 비메모리 반도체예요. 그러니까 비메모리 반도체가 메모리 반도체에 비해서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예전에 정부에서도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사업을 키우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었고 이때 바로 시그네틱스라든가 하나머티리얼즈라든가 이런 애들이 바닥에서 전부 다 대여섯 배 올라갔어요. STX 반도체인가? 잠깐만 SAT 다 까먹었어. 어쨌거나 그런 반도체들이 전부 다 5배, 10배를 갔는데 바로 이러한 부분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러한 반도체 주가들이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다시 한번 예전에는 매집을 끝내놓고 저런 이슈로 빵 때렸다가 지금 시장이 무너지고 급락하고 금리 인상이 돼서 여기로 왔거든요. 여기 왔는데 다시 이렇게 가고 있어요. 지금 가고 있는데 하필 이 공간에서 지금 추세의 전환과 턴이 돼 있는 종목들이 바로 반도체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섹터의 순환매가 빠른데 제약 섹터, 리튬 섹터, 화장품 섹터, 엔터 섹터, 게임 섹터, 근간은 또 로봇 섹터가 난리가 났죠. 여기서 가장 지금까지 소외받았던 애들이 뭐냐면 바로 전기차하고 반도체예요. 이 두 섹터가 굉장히 지금까지 소외를 받았거든요. 2022년도
2021년도 아주 그냥 바닥바닥거리고 있어요. 여기 제약주도 있어요. 얘네들의 세상이 이제는 올 때가 됐어요. 이제 이쪽 너무 많이 뛴 섹터들은 줄어들 시장이 됐고 아직 안 뛴 바로 전기차나 반도체 섹터가 이제부터는 뛸 확률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들은 지금 제가 얘기해드린 종목들 말고도 앞으로 뛰나갈 일이 엄청 많기 때문에 코아시아는 아주 난리가 났죠. 벌써 얘는 난리가 났어요. 여기가 있어요. 여기. 코아시아 여기가 베스트 타임이거든요. 여기 난리 났고 가온칩스 같은 애들도 사실은 신규 상장주라 제가 못 건들게 하긴 했는데 쭉 구상 타고 있죠.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들은 반드시 잘 보시고 멤버님들 제가 멤버방에서 항상 알려드렸으니까 그러한 반도체 관련주들 굉장히 관심 있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잠깐 물 좀 한 잔 마시고 그 HLB 그룹 좀 볼게요. 잠깐 한 1, 2분만 물 좀 잠깐 떠올게요.